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화장장이 부족해 4일장을 치르거나 원정 화장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 심사 결과 전남은 지금까지 29명이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지 글로벌 홍보를 위해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 개최를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에 이전한다는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해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2시간 동안 논의 끝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또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 기금 선 적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 발전을 위해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을 추진하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 지원과 국제 행사 유치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 토론회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동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필요하면은 무안 군수님 만나러 함께 가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도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왔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지사의 만남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에 전남은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목포 선거구는 4명,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는 5명,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4명, 담양 안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3명이 지금까지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의 아파트 입주율이 또다시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을 비롯해 호남권의 아파트 입주율은 68.2%를 기록해 전달에 비해 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입주율 72.3%에 비해 4.1%포인트 낮은 겁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종전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잔금 대출을 마련하지 못한 요인이 큰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지 글로벌 홍보를 위해 2024년부터 3년 동안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초에 세계관광 문화대전 선포식을 갖고 장흥 물축제와 인도차이나 4개국 물축제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와 함께 로컬 음식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축제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 가슴에 있는 빛나는 물체는 바로 인공태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연료 고갈, 폭발의 위험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요. 정부가 인공태양으로 대규모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나주 지역의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입지 선점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물 수소 1g만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인공태양. 마치 태양과 같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 분자들이 헬륨 분자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050년도까지 인공태양으로 대규모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상업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핵심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겁니다. 기술이 있어야 그걸 적용한 실험 장치인 실증로를 만들고 상업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대가 핵심 기술 선점에 뛰어들었습니다.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등을 연구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 설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에너지 인재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학계와 연구계의 교류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나라가 실증로를 만들 때 들어가는 16테슬라짜리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그런 자석을 만드는 시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대학에서 길러지는 창의적 인재들이 앞으로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산학연 협력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과 나주, 에너지공대 등이 한국전력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인공태양 포럼을 열었습니다. 핵융합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술 현황과 발전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핵융합 관련 업체 7곳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연구개발 확산된 성과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산업계와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합쳐져서 진행이 돼야만이 이 같은 움직임이 정부가 내년 공모할 것으로 보이는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구소가 나주에 들어오면 일자리 확대와 인구 유입뿐 아니라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 이후 업체 300곳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추워진 계절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수도권에서는 화장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장 부족으로 3일차에 발인하지 못하는 4일장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유족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6기를 운영하는 이 화장장은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에 예비 화로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접, 화순이나 담양, 나주까지 같이 다 화장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목포로 오고. 화장 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목포의 경우에도 3일차까지는 모두 예약이 완료돼 다른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는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오시면 한 3분 정도는 4일장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달부터 조금 너무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최근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화장을 선택할 만큼 화장 비율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3일차에 화장을 치르는 사례는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느는 데다 화장 시설까지 부족하면서 화장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의 경우 화장장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곳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외 예약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내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잡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목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를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로 불거졌던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어구의 과다 사용을 제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 판매 업체의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전남 지역 신고율은 8%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2일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유통 공급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전남은 87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만 신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고제 홍보에 나서고 미신고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병해충과 이상기후 등으로 월동 꿀벌 폐사가 증가하면서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월동 꿀벌 폐사는 지난해 1,280개 농가에서 올해 2,042개 농가로 59%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월동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벌통 보급 등 월동 성공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무안 청계면의 지역과 대학의 상생 플랫폼으로 쇠퇴한 지역의 고유 자산과 대학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무안 도시재생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 등 모두 3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신안군은 전국 군 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재단을 내년 1월 설립합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재단 초대 이사장에는 김영진 전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이 설립됐으며 서류 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를 거친 뒤 다음 달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빛 원전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한빛 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1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어제 오전 10시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원전 연료 교체와 전열관 검사 등 설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건전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빛 1호기는 정비가 끝나는 내년 12월쯤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2016년부터 폐금광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에 2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관광시설은 3년 전에 준공됐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광양 금광굴 체험시설입니다. 1906년 시작된 광양 광산의 금 채굴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좀 동굴이나 실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금광굴. 광양 폐금광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선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요. 누전 위험 때문에 현재 전기를 아예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 조명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벽면에 설치된 빛 조명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시설은 준공만 했을 뿐 3년이 넘게 개관조차 못했습니다. 금광굴 체험시설과 함께 지어진 카페도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누수, 누전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가 점동마을 금광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겠다며 추진해놓고 실패한 관광 명소화 사업. 국비 등 26억 원을 들여 만든 곳에 광양시는 보강공사를 명목으로 또 혈세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당시 4차선 도로를 잔디길로 바꿔 박람회 성공 개최의 상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 아일랜드인데요. 최근 그린 아일랜드 유지냐, 복구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 농기계와 차량 수십 대가 길 위에 올라 행진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인근 도사동 5개 마을 주민들로 순천시가 그린 아일랜드를 원래 도로로 복구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을과 도심을 잇는 중요한 길이 끊겨 단절을 불러왔고 교통 불편을 더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도사동 주민들이 주로 쓰는 도로입니다. 그래 이것이 도로가 안 터지면은 약 한 5배, 5배 정도를 돌아야 됩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잔디를 심어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 자동차가 달리던 아스팔트 길이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상징이 됐습니다. 박람회는 이제 막을 내렸고 일부 주민은 순천시가 교통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를 약속했던 만큼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도심과 정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그린 아일랜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를 갖다가 이 공원을 만들어서 화가 좀 났는데 나중에 이 공원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기는 있으니까. 순천시는 전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뒤 존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다 보기 때문에 되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사회적 합의점이 순천시는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규모를 더 키워 차량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그린 아일랜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목포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장거리 통학이나 캠퍼스 주변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걸로 지난 3월 시작한 이후 매달 7,000명이 이용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곳의 진로진학 상담센터에서 2024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 상담 기간에는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 지원관과 진로지도 협력 교사 등이 고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수능 성적표 등을 활용한 정시모집 맞춤형 지원 전략을 상담할 예정입니다. 상담은 전남교육청 진로진학 포털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장안군은 토요시장 진입 교량인 예양교가 노후화돼 재가설을 추진합니다. 장안군은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 경관시설이 반영된 예양교를 오는 2025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흥읍 동서축을 잇는 예양교는 준공된 지 31년이 돼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진도사무소가 진도 공설운동장 일대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진도 농관원은 그동안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교육시설이 없었는데 신청사가 마련되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출근길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영하권 날씨로 추운데요. 목포 영하 6도, 해남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전남 남서부를 중심으로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 또는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낮은 기온에 내려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목포를 비롯해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 6도에서 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강진이 영하 6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차선함단, 가거도의 낮 기온 3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서해남부 해상은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모레 수요일 오전부터 목포와 전남에 눈이 시작되면서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 허리야. 허리 보호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호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예. 거기 허리 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학교 공부 시작하는 1학년 여러분,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공부 시작부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위니아 딤체, 금성 침대, 에모스 가구, 식탁, 돌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두 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이 로고에는 새 차라는 뜻도 중고차라는 뜻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함께할 현대자동차라는 뜻만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현대자동차, 현대 서티파이드, 현대인증 중고차.